유진 선생님의 역사 비법으로 역사 개념 바로잡기. 학습 시간은 줄이고 성과는 높입니다. 망포동 최대 규모 종합학원 더에듀 프리미엄의 역사 단독 전임 강사 유진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학부모님들 고민 많으시죠? 걱정은 노, 역사는 유진. 어려운 내신 이젠 놓치지 마세요. 망포동 한국사는, 망포동 세계사는, 저국어 역사 논술 유진. 자, 오늘 수업은요, 지난 수업에 뒤 이어가지고 의문 변동, 교체에 들어가는 된소리 대기와 두음 법칙, 그리고 탈락과 축약, 첨가까지 나가면서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나실까요? 교체에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와 그리고 유음화에 대해서 같이 배웠었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국외음화. 그치? 국외음화. 우리 지난 시간에 음운 체계하면서 여기까지 나갔었어, 얘들아.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혹시 파악을 한번 해볼까요? 파란불 들어왔어?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는 뒤에 모음이 오게 되었을 때 형식, 형태소가 오면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쵸? 평, 파열음화 적용되지 않고, 그럼 뭐만 된다? 연음만 이루어진다. 연달아서 발음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 옷이 어때? 나 이 옷을 샀어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음인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은 평파열음화는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연음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면 돼. 나 이 옷이 어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옷이라고 하지 않잖아. 그쵸? 바로 연음만 시켜줘서 옷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 형태소,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이 음절이 오게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옷 안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음까지 시켜주죠. 오산에라고 하지 않아요. 오단에 벌레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 그 이유가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성 자리에 있는 이 시옷이 디귿으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비음화랑 유음화는요, 공통되는 특징이 있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공통되는 특징? 뭐가 있었을까요? 조음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 조음 방법만 바뀐다. 원래는 이제 파열음이었었던 친구를 이제 비강을 올려가지고 발음을 하는 비음으로 바꿔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음 위치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국외음화였어요. 원래는 이제 치조에서 발음이 되었었던 디귿, 티읕이 어떻게 되는 거야? 누구를 만나서 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서 지읒이나 치읓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되는 개념이 있었어. 뭐야? 이 모음, 이 단모음 이 같은 경우에는 무엇에만 적용이 된다? 형식, 형태소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질 형태소가 왔을 때는 국외음화가 적용되면 안 된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 형태소가 왔을 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밭니랑을 얼마나 갈아야 돼와 밭이랑 논이랑 갈았다가 다르게 발음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쵸? 그 부분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갈 부분이죠. 바로 된소리 대기고
된소리 대기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음운 변동 문제에서 분명히 틀림없이 틀리고 말 것입니다. 된소리 대기는 여러분들 크게 4가지의 현상이 있어.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 4개의 유형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면 그냥 고민 없습니다. 알겠죠? 그 부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된소리 들어봤지? 수업 시작에 앞서가지고 우리가 그 개념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음운 체계를 같이 정리를 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예사소리가 뭔지를 알고, 된소리가 뭔지를 알고, 거센소리가 뭔지를 알아. 예사소리는 뭐야? 구둣, 방, 사, 장.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까지 해가지고 5개 친구들이 있었지. 안 울림 예사소리들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이야. 된소리는요. 끄, 뜨, 뿌, 쓰, 쯔 해서 예사소리가 더 단단하게 발음되는 친구들이었고, 거센소리는 치킨 파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기역, 피읍, 그리고 티읕, 그리고 치읓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키읔, 피읕, 티읕, 치읓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끝이 아니야. 또 뭘 있어? 울림소리 있었잖아. 자음의 울림소리는 뭐야? 노랑양말 이렇게 있었고, 이 노랑양말 중에서 유일하게 리을 하나만 유음이고 나머지는 다 뭐였다? 나머지는 다 네, 엄마 다 비음이더라. 울림소리는 그러면 4개인가요? 아니죠. 그쵸? 왜 울림소리는 4개가 아니야? 거기에 뭐까지 추가를 해줘야 돼? 뭐든 모음을 추가를 해줘야 되겠지.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 그러면 21개를 더 추가해주면은 울림소리는 총 몇 개? 25개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죠? 모음 21개, 그리고 자음에서의 울림소리 4개를 더해서 25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다면 된소리 대기. 원래는 된소리가 아니었었던 예사소리가 무엇이 되는 거야? 된소리. 끄, 뜨, 뿌, 스, 쯔 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 유형이 총 몇 가지가 있다고? 4가지가 있다고. 첫 번째 유형부터 가겠습니다. 일단 예사소리 중에서 평파열음 있잖아요. 평파열음이 받침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초성이 예사소리로 오게 되는 경우야. 보세요. 받침. 먼저 온 말에 종성자리, 받침이 평파열음. 뭐야? 고디바죠. 고디바. 요 친구들이 오게 되었을 때 바닷가, 고디바, 김덕배 뭐 편하게 외우라 그랬잖아. 그치? 이 친구들이 오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초성. 그 다음 말의 초성이 예사소리일 때. 예사소리가 뭐라고? 구둣방, 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대표적인 예시가 국수.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해? 국수. 이렇게 발음하죠. 종성에 있는 기역. 종성에 있는 기역 다음에 이제 초성에 뭐가 있었던 거야? 시옷 있잖아. 안울림 예사소리. 그래서 안울림 예사소리가 된 소리로 수. 이렇게 발음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그리고 비 온 뒤 땅이 굳다. 마찬가지로 굳다. 굳다. 하나 종성자리가 없어지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종성자리도 그대로 있지만 초성자리에 예사소리만 된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책방. 책방. 마찬가지로 책방. 이렇게 발음이 되죠. 나는 빵을 굽지.
굽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외에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 유형을 한번 살펴볼 거야. 두 번째 유형은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용언의 어간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요게 이제 전제 조건이지. 용언의 어간 받침이 니은이나 미음일 때 그 다음에 오는 소리가 안 울림 예사 소리 중 구두사장일 때 이제 된소리로 발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야? 모르는 친구 없다는 거 알아. 그런데도 선생님이 일부러 개념 한 번 더 짚는 거야. 용언이라는 게 뭐예요? 문장에서 서술어에 쓰일 수 있는 문장에서 품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이 용언 친구들은 뭐 할 수가 있어? 형태가 바뀌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가변어에 해당하는 친구들이죠. 그쵸? 가변어가 딱 3개 있잖아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요 세 친구들은 문장에서 조금 쓰임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쓰일 수 있고 바뀔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는 말 그대로 활용될 수가 있지. 근데 활용될 때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고 바뀌는 부분이 있어. 바뀌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어간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하지만 머릿속에 알아두기 위해서 마지막 개념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 중에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선생님 저 아직 먹다 좋다, 동사, 형용사 구분이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좋다. 재영아, 좋다는 동사야, 형용사야? 역시 더국어 논술학원을 다니는 우리 재영이는 확실히 다르죠. 바로 형용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형용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와, 그쵸. 먹다랑 좋다를 형용사를 구분할 때 어렵다면은 우리가 여기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를 결합시켜주면 됩니다.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가 뭐야? 는 또는 니은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밥을 먹는다. 말 되지? 보다가 기본 형태야. 보다. 본다. 말 돼요? 말 되거든. 이렇게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랑 결합이 되면은 동사.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랑 결합되지 않으면은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지. 좇는다가 이상하잖아. 그쵸? 좇는다. 이런 말 쓰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사랑 형용사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문장에서 쓰여지는 동사, 형용사. 우리는 여기서 어간을 알아내는 것이잖아. 그치? 어간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먹다. 를 문장에서 활용을 해줄 때 먹고, 먹으니, 먹어서, 먹는, 먹지 등등등 이렇게 어미가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 여기에서 바뀌지 않는 부분은 뭐야? 먹이야, 먹. 그쵸? 먹. 먹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빵을 굽다도 마찬가지로 굽다, 굽지, 굽는데 굽는까지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는 이 친구는 여기가 어간이야겠구나, 여기는 어미겠구나 하는 개념을 이해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용언의 어간 받침이 니은이랑 미음으로 들어가는 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 신을 신다, 신을 신고, 아니면은 뭐 구석에 숨다. 우리 숨바꼭질 할 때 숨다, 숨고, 숨지 마. 나는 정말 잘 숨소. 이런 식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가정할 때 용언의 어간 받침이 뭐야? 니은이나 미음이야. 근데 그 다음에 오게 되는 안 울림 예사 소리 중 구두사장이랑 결합이 되면서 우리는 신다, 신고, 숨다, 숨고, 숨지 마, 숨지, 숨소 이렇게
뒤에 오는 어미의 첫 번째 어미의 초성 자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 이게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 어렵죠? 괜찮았죠?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유형입니다. 유형 세 번째.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사이소리 현상이야. 오늘 우리가 배울 거고, 이 사이소리 현상은 여러분들 이번 2025년 3월 모의고사에 들어갔었죠? 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사이소리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그 세 가지의 조건들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앞에 앞말이, 사이소리 현상은 저기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 합성어에서만. 아, 이러면 또 우리가 합성어가 뭔지 이해를 해야 되겠지? 자, 여러분들 단어는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가 있죠.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일어. 뭐야? 밤이라든지, 뭐 사과라든지, 배, 낮, 해, 이런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일어가 있고, 그리고 어근과 다른 것들이 결합된 복합어가 있단 말이야. 이 복합어에서 뭐가 있는 거야? 합성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파생어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합성어는 어근이 결합되는 경우로 둘 다 결합된 친구들을 따로따로 각자 써줄 수 있지만, 파생어는 접두사나 접미사와 결합이 되어, 어근이 결합이 되어서 접사는 혼자 쓰여질 수 없는 친구들이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햇, 밤, 햇 곡식 이런 것처럼 햇은 혼자 쓰여질 수 없지만 밤은 혼자 쓰여질 수 있잖아요. 그쵸? 장난은 혼자 쓰여질 수 있지만 꾸러기, 장이, 쟁이 등은 혼자 쓰여질 수가 없잖아. 그쵸? 이런 접사들과 결합돼서 만들어진 파생어가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사이소리 현상은 두 개의 어근과 어근이 결합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앞에 오는 어근, 여기 앞에 이제 결합되는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말이 울림소리, 종성자리가 울림소리일 때, 그 다음에 오게 되는 말이 이제 예사소리일 경우, 그 사이에서 소리가 덧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등과 불, 등과 불.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발음할 때 거기에 등불 좀 켜줘 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뭐라고 발음합니까? 거기에 등불 좀 켜줘 이렇게 발음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울림소리가 종성으로 끝나게 됐을 때, 혹은 이제 울림소리는 25개라 그랬죠?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노랑, 양, 말로 끝나거나 이러한 경우에서는 이제 된소리가 될 수 있겠다. 등불. 요런 경우도 된다? 네. 가.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해주겠지만, 요렇게 발음할 때, 내가에 가서 놀았어. 라고 얘기하지 않잖아. 내가에 가서 놀았어. 내가 가서 놀았어. 내가 가서 놀았어? 내가 직접 가서 놀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가서 놀았어. 라고 하면서, 내가. 원래 발음은, 내가 가서 놀았어도 발음이 되잖아. 그래서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로 남겨놓는 게 사이시옷이야, 얘들아. 사이시옷. 이해됐죠? 사이시옷이 있으니까 이 시옷은 종성자리에서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혹은 내가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다 사이소리 현상이고요. 대표적인 예시 물이라고 하는 어근과 고기라고 하는 어근이 결합이 됐어. 그래서 합성어가 만들어졌어. 발음할 때 어떻게 발음할까요? 그렇지. 물고기라고 발음하지. 물고기 먹었어? 나 오늘 물고기 먹었어. 유진 선생님 최근에 보리굴비 드셨던데 물고기 드셨네요? 아니죠. 물고기 먹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고기.
그리고 산에 사는 새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도연아? 산에 사는 새를 뭐라고 얘기해? 다시. 산새라고 발음하나요? 그렇지, 산새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렇게 이제 사이소리 현상으로 된소리 대기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유형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유형 네 번째의 큰 틀은 무엇이냐면, 유음 뒤에서 된소리 대기 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음이 뭐였지? 유음 리을이었잖아. 그치? 노랑 양말에서의 이 리을이 유음이었어, 얘들아. 그치? 이 유음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경우를 또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조금 헷갈리지? 조금 헷갈리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 어간의 받침이 리을이야. 용언의 어간 받침 리을이 오게 되고 그 뒤에 오는 친구가 이제 또 구두사장이 있대.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된소리로 발음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간 받침이 아까는 이제 용언의 어간 받침 니은이랑 미음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리을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리을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 강아지가 내 손을 핥다. 선생님, 약간 이거 뭔가 이상해요. 이거 받침이 두 개인데? 그렇지. 이것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요렇게 두 개의 받침이 있으면 이거 음운이 몇 개 있는 거야? 겹받침은 음운이 몇 개야?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죠. 그쵸? 음운이 두 개야. 왜? 리을도 있고 티읕도 있는 거야. 근데 두 개가 동시에 발음이 될 수는 없으니까 하나의 음운을 떨어뜨려 줘야겠지. 그치? 하나의 음운을 떨어뜨려 주는데 이렇게 뒤에 있는 음운을 떨어뜨려서 리을만 이렇게 남게 된 거야. 리을이 이 용언의 어간 받침이 되는 것이고 리을 다음에 구두사장의 이 예사 안울림 예사 소리 중에 구두사장 기역 디귿 시옷 지읒 중에 디귿이 있으니까 발음할 때 핥다.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 선생님, 그럼 이렇게 겹받침이 오게 되었을 때는 무조건 뒤에 있는 친구가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렇지만 모두 그러지 않아. 이따가 자음군단 순화를 할 때 이야기를 할 테지만요. 미리 이야기를 하면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요 친구들만 뭐가 떨어져 준다? 앞에 있는 친구들이 떨어져 준다는 거야. 알겠죠? 요 친구들만 앞에 있는 친구들이 떨어져. 여러분들 생각해봐. 오늘 학원 끝나고 부모님이 세영아 오늘 학원 끝나고 닭 먹자 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죠. 그쵸? 아싸 치킨 먹는다. 그런데 오늘 수업 끝나고 달 먹자 라고 얘기하면은 달을 어떻게 먹어? 일론 머스크가 와도 달은 못 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닭이라고 발음하는 게 맞죠?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왜 이렇게 삶이 힘들까라고 할 때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삶이라고 하죠. 이거는 피읍만 남네? 피읍은 근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뭐가 된다 그랬어? 피읍은 무엇으로 발음돼? 피읍이 뭐야? 양순음, 입술 소리잖아. 그치? 그래서 피읍은 무엇으로 발음된다? 비읍으로 발음된다. 그쵸? 예를 들면은 시를 읊다라고 얘기할 때 읊다, 시를 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읊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읊다, 시를 읊조리다 이렇게 발음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핥다, 뭐 훑다도 마찬가지겠죠. 훑다. 난 진짜 책을 잘 훑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훑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이해되셨죠?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됐지? 자, 용언에 이제 어간 받침이 이렇게 리을로 들어갔을 때 예를 들면 뭐 날씨가 말단 안 되겠구나. 이거는 이따가 선생님이 저기 된소리 대기 끝나고 나서
그 장군 단순화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원래는 리을 기억에서 리을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예외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이야기 해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유음뒤에서 된소리 대기 두 번째 유형은 무엇이냐면 한자어 리을 다음에 이제 소대장, 시읒, 디귿, 지읒이 오게 됐을 때 요때 이제 된소리로 발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에는요. 날일, 날생자를 쓰면 종성자리가 뭐야? 리을이네. 그치? 첫말의 종성자리가 리을이고 그 다음에 소대장에 시읒. 시읒 들어가니까 이거 된소리로 발음될 수 있겠지. 일생 요렇게 발음될 수 있습니다. 일생 이렇게 발음될 수가 있지. 자, 마찬가지로 발전. 발전도 발전으로 발음될 수가 있고요. 발전으로 발음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발동, 갈등. 이렇게 리을 뒤에서 그 다음에 오는 예사 소리들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제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언급을 하시겠지만 2017년에 표준발음법이 개정됐어요. 표준발음법이 개정이 되면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해주게 된 것이 있어. 원래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짜장면도 자장면이라고 발음했었거든요. 된장국, 김밥처럼, 김밥이 아니라 김밥처럼 이렇게 된소리 대기를 허용하지 않고 이전에는 그냥 그대로 읽는 것을 표준 발음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짜장면이라고 원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표준 발음법이 바뀌었잖아. 그런 것처럼 바뀐 표준 발음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법이야, 불법. 우리 법을 어긴 행위를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쵸? 법을 어긴 범법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불법이 아니라 불법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거였어. 그래서 과거의 뉴스를 보면은 과거 뉴스는 이제 아나운서 분들이 다 불법 유턴을 한 불법 행위를 한 A씨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대부분 이제 아나운서나 뉴스 패널들도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게 표준 발음으로 인정이 됐고 학교 선생님도 이 부분을 분명히 언급하실 거야. 알았죠? 그런데 선생님, 그러면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 비처님의 법, 그러니까 불교의 법이 되는 불법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부처님의 법이나 불교의 법도를 담고 있는 불법은 마찬가지로 불법이라고 읽어주셔야 됩니다. 불법 안 돼요.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여기에서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해. 여러분들 잠깐 필기 정리하고 필기 정리한 다음에 선생님이 내는 문제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필기 정리되면 교재 잠깐 덮고 칠판만 볼게. 자, 이제 다 지웠죠? 선생님도 여기를 싹 지웠어요. 문제를 낸다 그랬잖아. 선생님이 제시하는 내용들 중에서 된소리 대기에 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면 돼. 알겠지? 한자어 리을로 이렇게 결합되어 가지고 발음될 수 있는 된소리 중에서 된소리 대기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첫 번째. 몰 플러스 상식이잖아. 그래서 몰 다음 상식이 더해지면서 우리가 발음할 때 몰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물질 세 번째 발전 그리고 네 번째는 너무 방금해서 다들 알려나? 이 불법은 불법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일생. 자, 이 5가지 중에서 한자어 리을 다음에 이제 시옷, 디귿, 지읒을 결합했을 때 된소리가 되는 예시로 맞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발전. 또 1번이 나왔습니다. 발전이 나왔고요. 1번이 나왔어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맞춰보세요.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표정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표정을 보이면서 아니 선생님이 방금 2017년 표준 발음법 개정됐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쳐다보는데 이게 실제로 태산고등학교 2년 전 기출문제였어 얘들아. 학교 시험 문제야. 똑같이 나왔어. 그리고 대부분의 친구들이 몰상식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물질이나 발전은 딱 봐도 비슷해 보이니까 다른 거를 선택을 했었더라고. 뭐 아니면은 이제 그 절도 6번 절도 이렇게 학습지에 없었던 예시를 선택해가지고 틀리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잘 봐봐. 리을 다음에서 된소리 내고 있지. 시옷이죠. 시옷, 지읒, 얘도 지읒, 얘도 시옷, 얘도 지읒이란 말이야. 그치? 비읍은 없어 얘들아. 비읍은 없어. 그래서 틀린 거야. 이제 감이 와요?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달달달달 외운 예시 안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얼만큼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문해력도 정말 중요해. 이 부분 딱 머리 맞은 것 같지 않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기존까지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했겠지. 그러다 2017년이 되어서야 표준 발음으로 인정을 해준 거겠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음운 변동 문제를 풀 때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된소리 현상이 아닌 것은 1번 막 이렇게 나오는 문제 많이 안 나온단 말이야. 항상 보기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아. 이 제시하고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꼭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몰상식, 물질, 절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써주지 않았었던 예시니까요. 여기까지 한번 필기를 해보면서 한자어의 요 리을 다음에 시옷, 디귿, 지읒을 만나가지고 된소리 되는 현상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로 결합된 리을 다음에 오게 되는 예사소리. 근데 관형사형 어미로 왔다라는 것은 우리 얘들아 이미 품사 시간에 중학교 1학년 때 다 배웠겠지만 관체부용을 잊어서는 안 된다. 관체부용. 관형사는 누구를 수식해줘? 체언을 수식해줘. 체언은 몸 체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명사, 수사, 그리고 대명사가 있어. 그치? 자,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용언, 형용사, 동사뿐만이 아니라 부사 자신 또는 관형사, 문장 전체, 구까지도 수식을 해줄 수 있는 되게 다재다능한 친구, 약간 바람기가 많은 친구, 수식을 너무 많이 해주니까. 하지만 관형사는 일편단심 누구만 수식해줘? 체언만 수식해준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형사가 수식해주는 건 체언이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예사소리 친구들은 체언이겠죠? 그쵸? 거의 의존명사로 등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할 것 발음할 때 여기 우리 보면 장봐야 할 때 사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할 띄고 것이잖아요. 왜? 이 할은 뭐야? 품사로 따지면은 하다, 즉 동사야. 품사 자체로는 동사지만 문장에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 관형사 아니죠. 관형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관형어의 역할이 뭐야?
체언을 수식해 주는 거야. 그치? 그래서 뒤에 오는 게 체언이고 예사소리는 구두빵 사장이 되니까 아 발음할 때 할 종성자리 뭐겠어? 할 디귿이겠지. 그쵸? 이렇게 오겠지. 아, 나 이번 휴가에 진짜 갈 데가 없어. 마찬가지야. 갈 데가 없어. 아, 진짜 요즘에는 해외 말고는 갈 곳이 없더라. 갈 곳.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친구들끼리 그런 말 많이 쓰지 않아? 내 알바야? 약간 이렇게 되게 나쁘고 못된 말인데 이런 말 많이 쓰죠. 그게 내 알바야? 뭐 어떤 애는 뭐 알바 쓰레빠? 막 이런 말까지 막 쓰더라고. 되게 이제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당연히 쓰지 않는 어이겠지만 나는 그런 이제 못된 말이 약간 너무 충격적이었어. 내가 알아야 되는 얘기야?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알바도 원래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그것은 내 알바가 아니야 라고 할 때 알바라고 써. 발음 어떻게 돼? 알바 라고 발음이 되잖아. 그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아 정말 내 동생이 갑자기 막 울어버려가지고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 얘도 발음할 때 어찌 할 바를 모르다. 할 바로 발음해 줄 수가 있는 거지. 여기에서 이 바는 뭐예요? 의존 명사인 거야. 혼자서 쓰여질 수는 없고 앞에 관형어가 있어야지 쓰여질 수 있는 친구지. 이해되셨죠?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 의존 명사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구나. 꼭 의존 명사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왜 학원 끝나고 맨날 인스타그램 스토리 보면은 이거를 맨날 찾잖아? 만날 사람을, 그치? 그냥 사람도 아니고 만날, 원래 기본 형태는 만나다인데 이 만나다에 이 만나라고 하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어미를 결합시켰어. 리을을 결합시켜서 만날 사람으로 사람을 수식해주는 역할로 만들었지. 자, 그럼 우리가 발음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만날 사람 요렇게 되겠죠. 만날 사람. 이거 말고 또 이런 의존명사 말고 그냥 명사랑 결합되는 케이스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어릴 시간을 이야기하잖아. 그쵸? 과거 시간을 이야기하는 시제명사인데 어릴 적에 라고 해가지고 어릴 적에 이렇게 발음이 돼야 되지. 어릴 적에 이렇게 발음이 돼야겠죠. 그쵸? 자, 이렇게까지 하면서 된소리 대기 끝내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재밌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는 카메라 살짝 옆으로 이동해가지고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